그래서 실제 작년에 한국조사협회에서는 명태균 씨 건과 관련해서 우리 조사협회는 ARS 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사회사는 여론조작이라든가 이런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실제 이제 그게 보도도 됐고, 조작 여부는 그거 관련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엠브레인 트렌드 줍줍의 윤덕환입니다. 오늘은 엠브레인 퍼블릭의 이병일 대표님 모시고 여론조사의 미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핫하죠? 아주 민감한 이슈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조사업계 짬바가 엄청나다고. 올 3월이 되면 만 30년이 벌써 되더라고요. 그때가 95년도 3월경이었어요. 그때 이제 리서치를 해야겠다는 야심을 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코리아 리서치, 현대 리서치, 아레날 컨택하고 그랬는데 석사 아니면 안 뽑겠다 그래서 리서치 업계가 가방끈이 길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학사학위 하나 달랑 들고 과감하게 집어넣는데 면접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때 뽑아준 데가 한길 리서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했죠. 1년을 해보니까 배울 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 단순한 선거조사나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1년 만에 마스터하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진짜 리서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마케팅 리서치를 4년 정도 마케팅 리서치를 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리서치 업계가 힘들고, 그때 당시만 해도 성장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좀 잘 안 될 것 같고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벤처 붐이 일었었는데 친구가 꼬셔서 IT 회사를 같이 만들어서 한 2년 정도 아주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에서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때 컴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엠브레인 2003년도에 조인을 했고 지금 이제 22년이 돼가네요. 자, 요번에 엄청난 감투를 쓰셨어요. 코라 회장님이 되셨어요. 네, 박수와 효과음 나가고 박수. 야. 코리아 리서치 어소시에이션 한국조사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92년도에 처음 설립이 됐어요. 그때 코리아 리서치, 그다음에 한국 리서치, 한국 갤럽, 전통적인 회사들 몇 군데가 같이 만든 회사고요. 처음에는 이제 코소마였는데 그거를 이제 심플하게 한국조사협회로 이름을 이제 바꿨고요. 90년대, 2000년대는 조사업계가 성장하는 성장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조사회사들이 생기면서 회원 수도 많이 늘었죠. 그렇게 늘면서 현재 56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코라 회장님도 보수가 있나요? 무보수입니다. 무보수. 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큰 선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할 텐데, 그러면 조사회사들이 매출이 더 굉장히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선거 때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요. 그렇겠죠. 선거 때만 되면 요새 바빠지겠어, 돈 좀 벌겠어, 이런 얘기를 한 20년 동안 들었는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선거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3%밖에 안 된다. 엠브레인 퍼블릭만 놓고 보면 한 150억을 한다고 했을 때, 선거가 있는 해 대선 같은 경우는 한 3억에서 5억 이거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뭐 한 7억에서 10억 한다고 치면 한 5%, 6%. 우리는 또 엠브레인 퍼블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엠브레인 그룹이잖아요. 전체 한 500억, 600억 매출 기준으로 하면 1.5%밖에 안 되는 거죠. 선거 시장이라는 게 실제로는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시장보다는 생각보다 시장 규모는 작네요. 훨씬 적죠.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큰 회사가 아닌 작은 회사들이 있어요. 선거 때만 나타나는 회사들도 있어요. 떴다 방식으로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선거 매출이 전체 회사 매출과 동일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전체 매출을 뭐 2, 3억 한다 해도 그게 자기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런 회사들은 진짜 선거 때만 되면 바쁘고 돈을 벌고 그런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도 코라의 회원사인가요? 그런 회사들은 저희 회원사가 아닙니다. 코라의 회원사는 전체 상위 매출 30여 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조사회사 중에서도 엘리트 회사만 좀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사협회는 ARS 조사를 하는 회사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정관 강령에 ARS 조사를 하지 않는다, 비과학적인 ARS 조사를 하면은 우리 협회에 가입
될 수 없고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라도 ARS 조사를 하는 게 적발이 되면 이사회에서 퇴출을 시킬 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 코라가 ARS 방식의 여론조사를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과학적 조사를 지향하는 조사 업계에서 ARS 조사는 선거 여론조사의 풍토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응답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계음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응답자들이 요새 기계음들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기계음이 들린다? 아니 뭐야? 나 끊어버리고. 그래서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다. 실제로 전화 면접 조사랑 ARS 조사랑 전화 응답률 차이가 얼마쯤 되나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ARS 조사나 전화 면접 조사나 다 올라가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 응답률도 다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ARS 조사는 한 2%에서 뭐 한 4%? 생각보다 되게 낮네요. 낮죠. 선거에 가까우면 응답률이 좀 올라가요. 아무래도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근데 선거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2%, 뭐 3%, 그 정도 되고요. 전화 면접 조사는 응답률이 보통 한 15%에서 20%.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선거 시기에 임박하면 거의 25%, 30%까지도 올라가요. ARS는 기계음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응답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전화 면접 조사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면접원들이 독려를 해요. 또 ARS와 전화 면접 조사의 차이가 제일 큰 거는 응답률의 차이, 그로 인한 중도층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전화 면접 조사를 어떤 일각에서는 적극 진보층이나 적극 보수층을 잡아내기는 어렵다. 네. 거기에 비해서 ARS는 그런 층들을 조금 더 많이 잡아낸다는 거죠. 근데 많이 잡아내 봤자 2%에서 5%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자의 95% 이상은 적극 정치 고관여층. 내가 열심히 응답을 해야 내 진영에 있는 정당이나 우리 지도자들이 더 좋게 나온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중도 응답이 없어요. 정당 지지도도 보면은 보통 무당층이라고 하죠. 그쵸. 보통은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한 15%, 20% 나오는데 거의 뭐 한 5% 미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응답자들이 응답하는 경우다. 반면에 전화 면접 조사는 면접원들에 의해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참여하게 하기 때문에 정치에 그래도 좀 약간 무관심한 듯한 사람들, 그다음에 중도층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전체 여론을 읽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과학적이고 발전적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명태균 씨라는 분한테 이제 발생한 경우가 꽤 많은데 실제 여론조사가 조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명태균 씨 건 때문에 우리 여론조사 조사업계 전체가 그냥 영향을 주죠. 매도당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작년에 한국조사협회에서는 명태균 씨 건과 관련해서 우리 조사협회는 ARS 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사회사는 여론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실제 이제 그게 보도도 됐고 조작 여부는 그거 관련이 있어요. ARS 조사는 그냥 그 성우나 뭐 요새는 AI로 해가지고 질문만 입힌 다음에 그냥 기계로 돌리면 되거든요. 무작위로 막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ARS 조사는 한 2명이면 할 수 있어요. 명태균 건도 보면은 그 명태균과 그 밑에 있는 분 누구죠? 그 두 분이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몇 프로로 만들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화 면접 조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연구원도 여러 명이 있고 그 녹취도 남겨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남겨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있어서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조사를 하려면 전화 면접원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실사를 진행하는 실사 연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원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최소한 7, 8명이 돼요. 근데 그걸 조작하려면 7, 8명이 공모를 해야 돼요. 전화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더 많이 되네요. 전화 면접원들은 뭐 전화만 하니까 그분들까지 할 수는 없다 해도 우리 직원들만 7, 8명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ARS는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또 ARS와 관련해서 또 하나 얘기를 하면 ARS 조사는 응답자들이 응답에 대한 거짓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20대 난 30대 누르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분 나이가 더 네. 뭐 많거나 심지어 여성 남성도 바꿔서 누를 수가 있어요. 확인이 안 되니까.
음성으로 확인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ARS는 연구자들이 조작하는 것도 있지만 응답자들의 거짓 응답을 유도할 수도 있다. 후보들이 나이 많은 지지자들한테 20대, 왜냐면 20대, 30대는 응답을 안 하니까 20대 남자라고 또는 30대 여자라고 대답을 하고 응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이 고소 고발이 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ARS 조사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조사협회 차원에서는 ARS를 업계에 물을 흐리는 주범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론을 어느 정도 수치화해가지고 그 수치에 따라서 여론이 몰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여론조사의 목적은 현재의 여론이 어떤지를 알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 가령 뭐 이틀을 조사한다는 이틀 동안의 유권자들 또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견해, 의견, 지지도 이런 거를 알기 위한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초자료용인데 오히려 여론을 끌고 가려고 하는 웩도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렇죠. 그런 의도로 쓰인다는 거죠. 그만큼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해진 시점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후보를 조사를 했는데 지지율이 형편없이 나왔어. 저 사람은 안 되겠네. 그럼 저 사람한테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조사를 했더니 의외로 막 잘 나왔어. 그럼 저 사람을 밀어주면 우리 진영이 승리할 수도 있겠네. 이런 밴드웨건 효과.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정치권들도 굉장히 여론조사 결과를 중시하고 진영들 간에 조사회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언론사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언론사 이름으로 공표하잖아요. 그냥 뉴욕타임즈 우리는 민주당 지지한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그냥 저기서 나온 조사는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또 이해해요. 미국은 또 원래 그렇게 돼 있는 사회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언론사가 대놓고 우리는 보수다 진보다라고 얘기하지 없잖아요. 그만큼 여론조사 회사도 저 여론조사 회사가 어느 진영의 조사 회사다 하는 순간 객관성이 없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코라에 소속돼 있는 회원사들은 뭐 특정 정치인이 저 회사는 뭐 어떤 회사야 말하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어떤 정치권과 결탁되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순간 소탐대실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사회사의 매출이 선거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하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정치적인 커넥션을 한다? 그거는 내가 봐도 미친 짓이죠. 가장 중요한 자산이 신뢰성이네요. 그걸 그렇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5% 먹기 위해서 95%를 날린다? 이거는 바보짓이죠. 그래서 코라의 회원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회원사들의 조사 결과는 100% 믿으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예. (2025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 여론이 막 역동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가 있다 없다 이런 논쟁도 엄청 한복판에 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 여전히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궁금해. 맞아요. 궁금해.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로 뭐 문제도 많고 편향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그게 궁금하잖아. 그거 아니면은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죠. 그래서 ARS 조사도 이렇게 지금 아직도 판을 치는 이유가 궁금한 거야. ARS 조사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회도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물론 여론조사는 시장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열심히 해서 조사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어. 인건비도 올라가가지고. 근데 언론사에서는 또 정당이나 의뢰인들은 돈을 더 안 주려고 그래. 돈 벌기는 옛날 뭐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안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가 하는 이유는 언론사도 정론을 추구하듯이 우리 여론조사 업계도 진짜 제대로 된 여론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뭐 우리 회사가 같이 하고 있는 MBS 전국 지표조사 4개 회사가 어떠한 돈도 안 받고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한 3년 정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축 한국갤럽이 매주 자체 비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돈을 안 받더라도 여론조사 업계를 위해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거를 알려야지 이 명태균 같은 조사 결과들이 난무하고 그것 때문에 어지럽게 되는 거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미래는 돈으로 보면 없다. 돈으로 보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론조사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맞아요.